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국방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을 크게 투자하지 않을 듯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면서 레이건식의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이요. 지금 나온 건데요.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적으로 취약하는 틈을 타서 적들이 쩝쩝거리고 있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우리의 군사력을 통해서 갈등을 피하고 이기겠다. 힐러리와는 달리 내 외교 정책은 파괴가 아니라 외교를 오히려 힘으로 강조하게 될 거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힐러리는 혼란, 고통, 죽음만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해병대를 육군을 늘리겠다. 해군의 전함하고 잠수함을 더 만들겠다.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전투기를 1200대로 늘리겠다.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를 강화 개발하고 해군 순양함 22척에 대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 군대를 글로벌 포스 리뷰라 해서 부시 때부터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을 할 때부터 줄이고 또 그때부터 이 시퀘스트라고 해가지고 국방 예산을 매년 10분의 1씩 줄이는 부분도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 연방정부 적자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시퀘스터 자동 예산 삭감 제도에서 국방 예산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시퀘스트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는 의회에 국방 시퀘스트의 완전한 폐지를 요청하고 우리 군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1년 8월에 미국 정부는 2021년까지 10년간 총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 삭감하기로 했고 여기에 따라서 국방 예산도 매년 500억 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군사비 부담을 촉구하고 또 미국의 국방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요. 트럼프가 이 신고립주의라고 부르는 미국 우선적인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상 국방 분야에서는 보다 공화당식의 정통적인 국방정책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방위비 분담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군사력 우월성이 외교에서 가장 큰 힘이다 라면서 군사력에 기반한 외교 국방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퇴역 장성들 88명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어떤 트럼프의 국방 정책이 아마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군인들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 중에서 군인 출신들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투표율을 올리겠다라는 전략인데요. 트럼프는 전현직 군인 사이에서 힐러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미국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것은 다 개입을 안 하고 이제 미국 내에 미국 경제만 돌보겠다 이러면서 약한 미국, 신고립주의적인 미국을 표방을 할 때 공화당의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정책은 옛날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을 고수하는데
이 국방이나 외교 정책에서는 강한 미국이라는 이미지로 힐러리와 여자인 힐러리, 또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여러가지 에러가 많았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가 유약하게 보여서 중국의 망신도 당하고 미국 국민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겨냥을 해서 결국 강한 미국을 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런 이미지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의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같은 세력과 북한, 중국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적들이 안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계의 영향력을 힐러리와 오바마는 잃게 만들었지만은 자기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바마가 육군을 45만 명으로 축소하려 한다면서 자신은 54%로 늘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는 북한은 중국의 베이비다, 중국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점점 호전득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중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6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안보 관련 대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앉았다, 그들은 적대적이고 우리한테 대한 최소한 예의도 없다, 그것이 잠재적 재앙인 상황을 맞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누군가가 있는데 발사수단이 아직은 미완성이지만은 곧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25살에 정권을 인수했는데 점점 호전적이 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중국, 너네들이 당신의 베이비 애인 김정은을 컨트롤해서 해결해라, 김정은 문제는 너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나 현 정권이 중국에 이렇게 해서 비위를 맞추어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해서 뭐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고 육자회담으로 복귀를 시켜요. 둘이 짜고 물밑에서 그러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고 협박하면 중국이 잘한다고 뒤로는 부채질하고 먹을 거 기름 주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그런다고. 중국은 북한과 떼놓을 수 없는 동맹이고 일부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모호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둘의 본질은 한 패거리라고. 절대로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가 저 짓을 하니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다닌다, 내려올 계단도 안 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패한 졸부들이 큰일 났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 아닙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고위 간부들에게 트럼프한테 후원을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기부하고 말고는 알아서 할 부분이지 이걸 금지를 시켜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특정 캠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포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고위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9월 1일부터 정치 활동과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 정치 후원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후보를 구체적으로 돈 주지 말라고 맹시한 메모를 입수를 포춘지가 했는데요. 은행 측이 사실상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정황이다라고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주정부나 시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후원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이 인디애나주 지사인 마이크 펜스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주지 말고 펜스 주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주정부나 시정부의 주요 인물들한테도 돈 주지 마라 한 겁니다. 반면에 힐러리의 실명은 거론하지도 않았고 그가 현재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원금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 재벌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패거리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주지 말라고 회사에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테드 크루즈입니까? 마누라가 골드만삭스의 상무가 임원 아니었습니까? 고위? 거기에는 돈도 빌려주고 별짓거리를 다 했더만요. 하여튼 골드만삭스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미국을 썩게 만들고요. 금융위기를 초래하고도 저들은 빠져나가서 배 두드리면서 사는 집단이고 미국 서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다 메꾸게 만든 악질 수준노 집단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 정치 후원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벌금과 비즈니스에서 일정 기간 배제시키는 제재를 하겠다. 이거 완전히 무슨 북한입니까? 이렇게 공지를 발표했답니다.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우세한데 골드만삭스의 노골적인 행보는 업계에서 투자은행 업계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힐러리를 2% 앞섰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한국에도 지금 뭐 주요 언론들이 전체 지지율은 박빙이나 대형주는 뭐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는 힐러리가 쓸어 담아서 아직도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선거인단 따져보니 힐러리 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 국민의 바뀌다, 그 마음이 바뀌다 보면 그 대형주에도 그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경합주들부터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 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선 결과가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뭔 힐러리가 무슨 따놓은 당상이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자, 8월 초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8에서 10% 이래 지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꼈다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라는 인간들도 전부 트럼프 까기에 나섰습니다. 시티그룹은 트럼프가 이기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무디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오르면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왜 하필 지금 이 난리냐? 너네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C인 프랭크 파인이라는 사람은 힐러리에 대한 오랜 후원자고요. 2008년 민주당 경선 때도 오바마가 아닌 힐러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캠프의 선거 자금 운영자, 힐러리 캠프의 선거 자금 운영자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양쪽 캠프에 저 회사 사람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돈 장난치고 약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우리 사무실에 이 미국의 대학의 수석 연구 교수이자 플라즈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고 미국의 각종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이렇게 있었던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회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변에도 좀 배운 사람들 중에 교포들 중에도 좀 괜찮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아는 사람끼리만 수근수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 집에 흑인들이 일을 하러 왔는데 그 흑인들이 오바마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바닥 여론은요, 지금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면 내가 좀 사이코패스거나 또라이거나 양아치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고 공화당의 당원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겉으로 드러난 여론에서 비슷합니다. 밑바닥에 한꺼풀 뺏기면요. 지금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이 힐러리를 찍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또라이 사이코패스라도 미국에 찌들고 찌든 기득권 부패의 매춘부 역할을 하는 힐러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바닥부터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수십 년간 누적된 폐해가 청산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요, 미국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미국의 정경유착을 가져오는 악질 중의 악질, 미국 정치를 오염시키고 미국 경제를 오염시키는 가장 더러운 집단이 골드만삭스입니다. 얘를 필두로 해서 지난번에 망한 리먼 브라더스, 또 더 망할 뻔 하다가 살아난 뭡니까? 메릴 린치, 또 몇 더 있습니다. 시티그룹부터 시작을 해서요. AIG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 또 크레딧 스위스, 그 스위스 계통이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부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쭉 몇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계 일학이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저들 회사 직원을 보내고, 재무부 장관 마치면 다시 또 골드만삭스 와서 CEO하고 회전문을 통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수습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까 하는 것도 얘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수천조를 쓰면서 저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고, 이 더러운 놈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한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자본주의를 오염시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파탄으로 만들고 있는, 뒤에서 돈질을 해서 이런 놈들을 제거해야 그야말로 올바른 자본주의, 올바른 민주주의,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목을 놓아 외칩니다.